중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조던과의 계약이 도박이 아니라 무조건 성공하는 복권처럼 굴어. 이게 도대체 84일 맞나? 자, 에어 보고 왔다. 어떻게 별점 평가 빠밤. 꿀잼도 3, 명작도 3. 평작 조금 실망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기대치가 좀 너무 높았다고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 왜냐면 에어 감독님은 아르고로 아카데미 작품상, 구디런팅으로 각본상, 거기에 벤 애플렉의 절친 맷 데이먼. 그런데 에어는 그러한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야. 에어는 이제 스포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소재라고 했어. 바로 사람이 신발을 광고하는 게 아닌 신발 자체가 사람을 상징하는 에어조던 이야기야. 멋지다잉. 실제로 나이키가 에어조던을 판매하기 전까지 농구화 업계에서 3등이었어. 1위는 컨버스, 2위는 아디다스였어. 생각보다 입지도 좁고 나이키의 농구 부서가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 나이키 자체가 컨버스와 아디다스에 비하면 좀 비교적 신생 기업이기도 했지. 그런 나이키가 에어조던을 출시하면서 업계 1위로 등극하게 돼. 솟아오르게 되었고 마침내 1위인 컨버스를 인수하게 돼.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에어조던의 프로젝트의 실질적 책임자인 소니 마카로라는 사람이야. 이제 맷 데이먼이 연기하지. 근데 영화를 막상 보잖아? 그러면 소니 마카로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는 순간들 있잖아. 에어조던이 나오는 순간, 마이클 조던이 나오는 순간. 그래서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소니 마카로에서 에어조던과 조던으로 포커싱이 옮겨져. 그래서 실제로 느낌상의 진주인공은 신발인 거야. 이게 엄청 획기적인 발상이야. 스포츠 영화들이 대부분 인물, 경기 같은 것들을 묘사하는데 여기서부터 각도기를 90도쯤 틀면은 스포츠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가 나와. 에어는 한 720도쯤 틀었어. 왜냐면 신발이 주인공이거든.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점은 영화 내내에 나오는 상징과 비유야. 영화에서 마이클 조던은 이제 막 대학 농구를 끝내고 프로 데뷔를 하는 선수야. 드래프트 3순위로 시카고 불스에 입단하게 돼. 재밌는 사실은 마침 나이키도 업계 산이야.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를 영화에 지속적으로 강조해. 조던도 1순위를 아디다스, 2순위를 컨버스, 3순위를 나이키에 두고 농구화를 계약하겠다는 말을 해. 그리고 영화 중간에 장면을 보면 맷 데이먼이 차를 몰고 도로를 질주한 장면이 있어. 이 장면에서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차를 2대 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3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다르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이클 조던의 표현 방식이야. 마이클 조던은 영화에서 문자 그대로 신이야. NBA 넘어 그 이상의 존재, 우러러 볼 수 없는 농구의 절대자. 영화에서는 마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어찌 미천한 인간의 신분으로 신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영화 내내 조던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서스펜스가 생겨. 조던이 웃었을까? 조던이 씁쓸해할까? 조던이 만족스러워할까? 그 어떤 표정도 안 나오기 때문에 주인공 소니 마카로가 말을 건넬 때마다 모든 순간이 우리 긴장하게 만들어. 이건 이제 영화 배너에서 나온 연출이랑 똑같아. 배너에서 예수는 아주 중요하지만 영화 내내 얼굴이 나오지 않아. 목소리도 안 나와. 그래서 예수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궁금하게 만들어. 고통스러웠을까? 온화한 표정으로 많이 했을까? 엄한 표정으로 했을까? 그런 예수의 표현 때문에 영화가 더 풍성해지게 됐어.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가 일종의 도박 영화처럼 묘사된다는 거야. 주인공 맷 데이먼이 카지노에 찾아가서 도박을 하면서 시작해. 100불을 걸어서 600불을 벌고 600불에서 1400불을 벌고 그러다가 몽땅 날려먹어. 에어조던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스포츠 비즈니스였잖아. 에어조던을 출시하는 건 도박이었어. 왜냐면 84년, 85년에 에어조던이 나올 때 조던이란 선수가 잘할지 못할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나이키는 그 조던의 가능성을 보고 먼저 다가가서 계약을 했단 말이야. 나이키가 사활을 걸고 조던을 설득했다고. 이거 자체가 일종의 도박에 가까운 행위였던 거지. 아슬아슬하게 도박의 쾌감 같은 걸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엄청 칭찬했지만 3상을 줬잖아. 왜냐면 나는 이 영화의 태도에 좀 불만이 있어. 큰 단점이야. 도박의 쾌감을 처음에 분명 강조했는데도 후반부에 가면 영화의 모든 등장인물이 조던과의 계약이 도박이 아니라 무조건 성공하는 복권처럼 굴어. 마치 2023년에 비트코인이 수천만 원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2009년 사람처럼. 도박이라는 거는 실패의 리스크가 있어야 도박이잖아.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그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조던의 성공한 미래도 그냥 계속 얘기해. 중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조던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것 마냥 굴어버려.
사실 아니야. 이때는 1984년이야. 조던은 삼지망이었어. 그 후반부에 가서는 모든 등장인물이 조던 너희 미래를 보여주마 하면서 조던이 그동안 쌓아온 업적들이 막 사람들이 입으로 막 얘기를 해. 미리 스포일러를 한다는 듯이, 미리 다 알고 있다는 듯이, 84년 사람들이 96년 파이널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다 막 얘기해버려. 이게 도대체 84년 맞나? 내 생각에 안 보이는 조던의 얼굴에 써있는 게 틀림없음. 당첨 번호가 여기 적혀있는 거임. 이게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농구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 에어조던 신발은 사는데 농구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조던이 어떤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자세하게 알지 못해. 그러니까 조던을 향한 절절한 고백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조던을 신격화시켜서 이미 예수와 동급으로 만들어버렸잖아. 서스펜스를 생성하는 면에서는 꽤나 흥미로운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연출은 아닌 것 같더라고. 이 영화를 보면은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영화가 있어. 영화 머니볼을 계속 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영화팬과 야구팬 모두를 설득하거든. 나는 야구를 20분 이상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머니볼은 내 인생 영화야. 이게 야구 영화이기도 한데 동시에 권위에 대해 저항하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한단 말이야. 주인공 혼자서. 그러면서 시스템에 대항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선구자가 되어서 야구라는 종목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까지 해. 이게 비단 야구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야. 에어는 이만한 가능성을 사실 갖추고 있는 영화였어. 좀 영화를 솔직하게 만들어서 조던을 신격하지 않고 나이키를 엄청 위대한 것처럼 묘사해. 나이키의 잘못된 부분과 실수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나이키가 실제로 에어조던을 출시하면서 스포츠 브랜드의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됐잖아. 그래서 난 이 영화의 태도가 썩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 뭐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았나. 한 줄 평! 마이클 조던 가라사대 신발이 있으라 하시니 에어 조던이 있더라 로 마치겠습니다.